안녕하세요. 카르다노 앰베서더 디노입니다. 카르다노 프로젝트의 개발사 IOG는 2월 15일 6시 44분 52초에 예정된 발렌타인 하드포크를 대비해서 카르다노의 프리프로덕션 테스트넷 환경에서의 사전 하드포크를 진행하였습니다. 2월 11일 아침 9시 테스트넷 환경은 이상 없이 하드포크가 완료되었고 이슈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대로 2월 15일 아침에 카르다노 메인넷 환경에서도 동일한 하드포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에서 하드포크라 함은 새로운 프로토콜이 활성화되면서 기존에는 없던 큰 변화가 생기는 업데이트를 할 경우를 하드포크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번 하드포크를 통해 서로 다른 환경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라 할지라도 서로 동일한 암호화 체계를 갖는다는 가정하에 상이한 네트워크 간의 크로스체인 디앱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찰스 호스킨슨이 자주 이야기를 하듯 상호 운용성을 갖출 수 있는 핵심적인 하드포크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소식으로 SEC의 의장 게리 겐슬러가 발표한 POS 합의 방식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 SEC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게 된다면 카르다노보다는 이더리움의 한정적인 스테이킹 방식에서 야기된 우려와 그에 따른 제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증자들에게 프라이빗 키와 함께 기약 없이 자산을 맡겨야 되며 맡겨진 잠긴 자산에서 파생된 토큰을 활용하여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기에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 SEC의 의견이고 따라서 SEC에 등록해서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범 케이스인지 크라켄 거래소에서의 미국 시민권자들은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찰스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스테이킹 앤 레귤레이션이라는 주제로 브로드캐스팅 라이브를 진행하였습니다. SEC가 POS의 표준이라 할 수 없는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방식만을 표본으로 삼아 규제하려 하고 있고 카르다노의 SPO들이 해당 규정에 영향을 받을 경우도 대비하여 특정 프로세스도 생각은 해보고 있으나 되도록 영향받지 않게끔 대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이더리움의 POS 방식이 업계 표준이 되지 않게끔 PO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업계의 개인 및 단체가 단합하여 지켜나가야 할 것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번 코인데스크의 인수 관련한 내용에 대해 살짝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그들의 내부 사항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룸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전에 FTX가 파산 직전에 바이낸스의 자우 장펑이 내부 사항을 파악해 본 후 인수할 만한 사이즈가 아니라며 포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이 딱 그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 따라서 인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에 그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크라켄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로 수익을 누리던 많은 암호화폐러들은 거래소의 자산을 디파이로 유입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르다노 에이다를 투자 중인 미국 사람들도 상당수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암호화폐의 제재가 저와 같이 카르다노 노드를 운영 중인 SPO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IOG에서 기술 블로그 문서로 소개 및 공개됐던 카르다노의 EVM 사이드체인 툴킷으로 만들어진 퍼블릭 테스트넷 환경이 개념 검증 용도로 정식 릴리즈 되었습니다. 해당 테스트넷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기능 검증을 통해 EVM 사이드체인 툴킷의 개선, 사용 사례 및 도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월 초에 공개된 제드 스테이블코인을 보유 중인 카르다노 네트워크상의 지갑들이 초반에 비해 14,50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드 스테이블코인은 출시된 이후 0.98달러에서 1.02달러 사이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달러의 페그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보 역할을 해주는 쉐인코인의 역할이 큰데요. 제드는 말 그대로 1달러에 페그된 스테이블코인이고 쉐는 제드의 가치가 1달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에이다를 예치한 많은 불특정 다수의 기여자들에게 배포가 되는 토큰입니다. 이렇게 모집이 된 에이다는 풀의 형태로 운영되며 담보 준비금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에이다를 투자해서 제드의 페그를 유지해주며 쉔 토큰을 받은 홀더들은 에이다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수록 제드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수료 및 에이다가 상승한 만큼의 부가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담보 비율의 최소는 400%, 최대는 800%까지만 가능하며 이를 초과 시 쉔코인의 추가 발행이 되지 않기에 제드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며 반대로 4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쉔 보유자분들은 소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처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테라 USD처럼 담보금 가치가 떨어지면 해당 프로젝트의 모든 것이 제로에 수렴하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발생되지 않고 제드 프로젝트에 투자한 쉔 토큰 보유자들만 손해를 보게 되는 방식이 됩니다. 현재 제드의 담보 비율은 517%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에이다와 같은 특정 토큰을 담보자산으로서 예치하고 특정 자산을 모방한 토큰을 발행한 것을 합상자산이라고 하며, 이러한 방식의 디파이를 CDP라고 표현합니다. 카르다노 생태계에서는 인디고 프로토콜의 IBTC, IETH, IUSD, 그리고 방금 전 설명드린 Z 스테이블 코인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항목들은 암호화폐 전체 생태계에서 9위와 11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인디고 프로토콜은 담보를 제공함에 따른 수익을 표로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수익률이 꽤나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파이 생태계에서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참여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터디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르다노의 또 다른 핵심사인 이모고에서 준비 중인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A도 수주 내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스테이블코인보다는 안정적일 수 있기에 제드보다는 USDA를 기다리는 카르다니안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사 센티멘트에서 에이다를 대규모로 매집 중인 고래 숫자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작년 이와 비슷한 패턴으로 인해 가격이 급증했던 사례가 있었음을 공유하였습니다. 이 기종 블록체인 간의 상호 운용성을 갖춰가고 POS 스태킹 방식의 표준이며 알고리즘 및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게 될 시총 10위권 안의 카르다노 프로젝트이지만, 여전히 미디어에서는 카르다노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차트는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활성 사용자 수를 랭크하는 것인데, 카르다노의 데이터를 넣게 되면 6이라는 것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카르다노를 기반으로 빌딩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활동을 트래킹하는 프루프 오브 카르다노 계정도 출시가 되었는데요.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카르다노라는 프로젝트가 적절하게 홍보된다면 글로벌 채택에 도움이 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찰스가 앞전에 워딩했다고 알려드렸던 코인데스크 인수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다의 스태킹 수익을 보장하면서 대출 및 대여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퀴드 파이낸스는 카르다니안 분들이라면 모두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코어 DA 프로젝트라고 손꼽습니다. 하지만 설립자인 드웨인 카메론, 줄여서 DC에 대한 우려 섞인 비판들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LQ 토큰이 단기간에 지나치게 풀리게 될 것이라는 커뮤니티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리게 되자 거버넌스 투표라며 대안을 제시했으나, 이미 사전 결정이 난 상황에서의 투표인 것으로 보여지고 이메일 다계정으로 투표를 할 수 있을 만큼 투표 시스템도 부실하며 이를 비판하는 트위터들을 모두 블락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리퀴드 개발팀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덤핑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기존에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나, 개발팀의 지갑 주소로 거의 확실시되는 증거가 보여지자 코어 개발팀은 절대 팔지 않았다며 말을 바꾸기도 하며 신뢰를 잃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유명해 보이긴 하지만 CEO 리스크로 LQ 토큰은 역대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리퀴드 파이낸스와 마찬가지로 카르다노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는 멜드 프로젝트도 LQ와 마찬가지로 대량 매도에 대한 의심 정황이 포착된 바 있으며, 개발자들의 역량뿐만 아니라 팀 멤버들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보유 중인 에이다를 판매하여 약세장에 대비하겠다는 공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에이다를 팔 수는 있겠지만 저렇게 어나운스를 할 정도면 상당수를 판다는 의미일 텐데요. 카르다노 에이다를 보유한 홀더들이 마음에 드는 DF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홀더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픈 AI사의 챗 GPT에 1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면서 암호화폐의 AI 프로젝트들도 이에 영향을 받아 트렌드화가 되었습니다. 싱귤레이티넷은 작년부터 카르다노와 밀접한 파트너십을 맺고 하이퍼사이클 사이드체인을 히드라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구동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었으나, 이런 AI 트렌드로 인해 1년 전 발표된 내용들이 최근 들어 카르다노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며 기사가 뜨는 등의 해프닝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카르다노 생태계의 DApp들이 유망해질수록 카르다노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빈도도 높아지고 수수료도 많이 거두어지기 때문에 DApp들의 호재 뉴스들은 장기적으로 에이다에도 매우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싱귤레이트넷이 AI 프로젝트라면 해당 AI를 돌려볼 수 있는 탈중앙화된 연산 환경을 제공하는 곳이 뉴넷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도 AI 트렌드로 인해 덩달아 높은 상승을 보여준 한 주였습니다. 디노풀은 작년부터 뉴넷의 프로젝트에 초창기부터 참가하여 위임자분들에게 에어드랍을 진행한 바 있고 현재까지도 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월 15일부터 뉴넷의 2차 에어드랍이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에는 위임 중이면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2차부터는 지갑에 150에이다 이상 필요하며
뉴넷의 NTX 토큰이 1만 개 이상이 있다면 토시드랍을 통해서 에어드랍 받을 수 있게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2월 15일부터 청구가 가능하고 10번의 에포크 동안 청구가 됩니다. 혹시라도 NTX 토큰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디노풀에 위임하시고 NTX 토큰을 에어드랍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임자분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 테스트에 참여해 볼 수 있는 가이드를 A부터 Z까지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임자분들 중에서 컴퓨터 스펙이 좋으시고 GPU 카드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디스코드를 방문해서 티켓을 통해 해당 가이드 문서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디노 커뮤니티에서는 문디노자의 리딩으로 CNFT 프로젝트를 론칭하였습니다. 일단은 저희 커뮤니티 분들 위임자분들 위주로 1차 판매가 100개 한정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곧 2차로 민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직은 순수 아트 형태로만 제공되는데 추후 활용 방안을 다 같이 고민해 볼 예정입니다. 판매 관련해서는 디스코드나 오픈카톡의 공지를 지속적으로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